네, 안녕하세요. 자, 인터랙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 이제 프로세싱에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이제 수업을 어, 진행을 좀 하였고요. 이번 학기에 인터랙티브 디자인이라는 과목으로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수업에서는 이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1차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으로 설명한 부분에 대한 이제 복습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때 했던 거에 대한 3시간 안에 다 했던 내용들을 다 고스란히 담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주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 학생이 아닌 음, 관심 있는 분 중에서 또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물론 이 강의 말고도 프로세싱을 다루고 있는 아주 훌륭한 강의들이 국내외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보시고 혹시라도 같이 참고하겠다 싶으시면은 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만든 거라고 미리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어,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학습에 대한 방법을 이제는 학교에 대한 학생들이 이제 무대미술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물론 전문적으로 뭐 시각 디자인이라든가 기타 이제 인터랙티브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과에서 다루는 것만큼 깊숙하게 다루진 않고요.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그 무대 미술과 학생들의 무대 연출이라든가 아니면 무대 영상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을 정도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응용할 건지에도 초점을 맞춰서 좀 학과 과목을 좀 쭉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인터랙티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입력 도구들, 뭐 마우스가 됐든 키보드가 됐든 아니면 기타 외부 카메라가 됐든 뭐 기타 센서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용을 일부 했을 때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혹은 무대 연출하고 연계해서 많이 보았을 때 적절한 시기에 이 부분이 표현이 되고 이 부분이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초점을 좀 맞추었습니다. 예, 대신 그런 부분을 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일부 내용들을 좀 익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초반에는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많이 쓸 수 있냐, 접하냐. 이제 왜냐하면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와 배우는 거랑 유사하다라고 1차 얘기를 했지만 아직 그건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약 그렇다 하다면 이거를 찾아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방법론 쪽으로 한번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그 부분에 또 좀 더 초점 맞춰서 찾아보면서 학습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려하면서 내용을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긴 했는데 간략하게 이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 어떤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는 OT 때 첫 시간에 좀 한번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프로세싱을 설치하고 기본적인 도형 그리는 것들, 그다음에 마우스 인터랙션을 줘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를 설명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형을 이제 하다 보니까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점, 서, 면, 그다음에 뭐 원, 타원, 그다음에 이런 뭐 호 같은 거 아크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그리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여기에 더불어 도형만 그리기에는 너무 지루할 수도 있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또 색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얘기를 주어서 여러분들이 그린 것들은 도형도 그릴 수 있고 색깔도 적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우스의 움직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린 도형들이 이동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좀 하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마 3차 시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할 것 같고요. 매번 중요한 부분들은 반복해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진도를 두 번째 시간이긴 하지만 많이 나가긴 했지만 또 1차적으로 한번 훑고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한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다는 점 미리 얘기를 드리고요. 자,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처음에 같이 설치하는 것까지는 얘기를 했고 한번 열어보도록 했어요. 열어본 다음에 기본적인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어떤 최고의 어떤 효율적인 설정을 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걸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파일 안에서 메뉴바라고 하는 이제 메뉴 선택에서의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어떤 글꼴에 대한 부분은 뭐 도둠체로 우선은 맞추려고 했고, 그다음에 뭐 글꼴의 크기라든가 어떤 이 디버그라고 하는 어떤 이런 에러에 관련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콘솔 아니면은 입력된 수치라든가 그 반응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콘솔 창에 대한 글꼴 크기라든가, 그다음에 배경에 대한 색상, 그다음에 뭐 프로세싱의 사용 메모리 설정 부분은 지금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선 어, 이 기본값보다는 조금 높게 1024라고 하는 부분에 맞춰서 음, 조정하는 데까지만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했고,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한 거는 점선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스케치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제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결과값을 어떤 저희가 하나의 시작을 흰색이 흰색이 됐든 어떤 빈 캔버스 안에서 시작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선면을 각각 그리게 된다라고 했고, 이 프로그램은 시각이라든가 기타 이런 예술가 쪽에서 보다 특성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그 부분에 미리 담아놓은 언어들이 있다, 함수라고 하는 이런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을 이제 찾아가는 부분들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들, 레퍼런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프로세싱에 대한 홈페이지 안에서 이제 도큐멘테이션 안에 보면 레퍼런스 안에서 각각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저희가 첫 번째 다룰 거는 이제 쉐입 안에 어, 2D 프리머티브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의 다양한 어떤 형태들 다룬 것 중에서 저희가 다룬 것은 이제 포인트, 라인, 그다음에 렉탱글, 그다음에 스퀘어 포함해서, 그다음에 트라이앵글, 그다음에 서클, 엘립스, 그다음에 아크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룬다라고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했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 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클릭하게 되면은 영어이긴 하지만 물론 번역도 가능합니다.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쉽게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단에 내려보면은 예시가 나와 있다. 이 예시를 통해서 이 점들은 지금 이 빈 캔버스 안에 좌표계를 통해서 X좌표고요, Y좌표교라는 좌표계를 통해서 위치를 하게 된다. 마치 모눈 중기의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접근할 때는 예제에 대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한번 카피 앤 페스트로 해서 카피하고 카피 페스트로 해서 적용하고 실행 버튼을 눌러서 빈 캔버스 안에서 확인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점 같은 부분에서는 바로 눈에 보이진 않죠. 왜냐하면 픽셀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지하기 힘든 점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번 의문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던져놨고요. 그 부분을 찾아가는 부분이 우리가 점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점이 작게 보이게 되면 점을 좀 크게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런 포인트라든가 사이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의 어떤 명령어 여기 안에 함축적으로 내용들 담아 있고 이거는 어떤 규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다할 때는 이런 규약들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이걸 뭐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어떤 것이 어떤 거라는 것보다는 이런 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아웃풋을 도출할 수 있구나.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외우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점을 그리기 위해서는 점이라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규약을 이용하면 되고, 그 규약 안에서는 아까 레퍼런스에서 본 것처럼 이 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점이라고 하는 이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점이 위치해 있는 위치값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규약에 맞춰서 해 줘야지만이 보여지게 된다. 그다음에
각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이런 거 같이 세미콜론 해줘야지만이 이 컴퓨터라는 놈이 컴퓨터라는 친구가 그 끝나는 문장이 끝난 거를 인지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어떤 규약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접근하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점을 만들었는데 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이 점에 대한 부분들을 더 쉽게 보일 수 있는 규약을 한번 어, 찾아보면 좋고 그 규약을 찾아보는 것이 이제는 그것 중에 하나가 스트로크 웨이트라고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점에 대한 위치를 이 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릴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 예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변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부분도 하나하나 위치를 조정하면서 음,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점 이후에 이제 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두 가지 점을 남겨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부분을 마찬가지로 그 레퍼런스를 기본으로 우선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라인에 대한 부분, 저희가 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했다면 이제 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점과 점을 이어주는 부분이다라고 봤고 지금 나와 있는 선을 그리는 규약은 네 가지의 안에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입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두 가지는 처음에 시작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가지의 수치는 끝점. 이 부분만 알게 되면은 처음 점과 끝점을 인지시켜 주면은 아니면 그 부분을 컴퓨터에게 알려주면은 자연스럽게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컴퓨터가 알아서 채워준다라는 개념으로 이런 규약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그린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점에서 두 가지를 남겨놓은 거 이 부분에서 저희가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했을 때 자, 처음에 대한 부분 위치값하고 두 번째에 대한 위치값을 적용해서 실행을 시키면 라인이 그려지는데 지금 이 컴퓨터라고 하는 이 프로세싱에서는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스트로크 웨이트라고 하는 굵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단에 주어졌기 때문에 앞단에 나머지 뒷부분들은 그것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라고 얘기했고 만약 이것을 변동하기 위해서는 이 새롭게 다시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롭게 다시 입력해서 적용을 진행하라고 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과 점 사이를 이어주는 라인이 아까 저희가 남겨뒀던 두 가지의 점의 위치값을 가지고 만들게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설명을 좀 하였고요. 자, 이거에 앞서서 점, 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친숙하게 작업을 좀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에 다룰 거는 이제는 렉탱글이라고 하는 사각형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다뤘는데요. 자, 렉탱글 부분 역시도 레퍼런스를 통해서 확인을 좀 1차적으로 하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자, 렉탱글도 보시면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저희가 이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렉탱글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에 위치값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에 대한 크기 부분을 적용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라운드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직사각형, 그러니까 직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좀 하였습니다. 이 부분 이제 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른 예제할 때 얘기를 할 거라서 지금의 상태에서는 이제 직각을 위주로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하였고요. 자, 여기에서는 다시 카피해서 이 부분 적용해서 실행을 한번 누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변형을 좀 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100으로 하게 되면은 좁은 직사각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근데 하나의 특징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점은 여기 하나에 바로 위치가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20에 80이라고 하는 위치값을 얻게 되는데 사각형 같은 경우는 여기 끝점, 그러니까 중심이 아니라
원의 모서리 한 부분을 기준으로 위치값을 잡은 다음에 가로와 세로에 대한 크기가 주어진다고 얘기를 했고, 이때 같이 설명을 했던 것이 특히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렉탱글 모드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아까와 모양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넷 모드라고 하는 센터랑을 통해서 이 부분은 이제부터는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120에 150을 기준으로 해서 100에 200이라고 하는 110 해서 총 길이가 세로가 220이 되는 이런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랭 모드라는 걸 통해서 사각형이라는 것이 하나의 뭐 좌측 상단에 있는 꼬치점을 기준으로 그려지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랭 모드를 센터라는 걸 통해서 사각형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위치값을 잡고 크기에 대한 변동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일부 이제 연습을 통해 실습을 통해서 학습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 있던 것이 사각형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원형에 대한 부분을 바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원형하고 엘립스에 대한 부분. 원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역시 원형은 아까 랭 모드가 기본적으로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점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하나의 뭐 이런 접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중심점을 기준으로 240에 180에 지름이 220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보시면 하단에 보면 신덱스라고 하는 부분에 그런 어떤 부분, 이 부분의 수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물론 예제로 하는 것들을 저장해 가서 다시 볼 수 있긴 하지만 이 레퍼런스라는 걸 통해서 각각의 필요한 것들이라든가 적용했던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도 이 원형도 카피한 다음에 적용해서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캔버스 사이즈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0의 사이즈 안에 이제 원형에 대한 부분들이 224에 180, 그다음에 220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 원이 만들어지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원형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바로 여기에 엘립스라고 하는 타원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그려봤습니다. 타원에 대한 부분들은 300에 300, 그 다음에 200에 50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와 세로에 대한 부분들을 원하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서 타원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이제 엘립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나 2D 프리머티브에서의 엘립스를 통해서 위치값, x에 대한 위치값, y에 대한 위치값, 그 다음에 가로에 대한 길이, 세로에 대한 길 통해서 이거는 220 똑같이 적용했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원하고 같은 형태가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220만이 100으로 하게 되면 약간 찌그러진 그러니까 상하에 대한 폭이 좁은 이제 타원형처럼 배형되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한번 예를 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만약에 100으로 바꿔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형태로도 변형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에 대한 어떤 도형에 대한 설명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좀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적용했던 거는 색깔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색에 대한 부분들을 레퍼런스에 보시면 이제 컬러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컬러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다뤘던 것은 필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스트로크에 대한 부분 이제 두 가지를 다뤘습니다. 필, 색깔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 색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 있을 때는 모노톤 0에서 250까지의 색상에서의 그 색들을 흰색에서 검은색까지의 농도를 다루는 색깔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만약에 이 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세 가지 입력값이 있다는 것은 RGB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뭐 필의 그레이부터 해서 뭐 RGB, 그다음에 V1, V2, V3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이렇게 입력값을 적용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필이라고 해서 예를 든다면, 자 필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든다면 여기서 이거 이제 그레이 계통으로 색깔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레이 계통으로 색깔이 좀 나오고, 만약에 이 부분을 색깔로 실제적으로 적용한다면 RGB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색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일일이 색깔을 외워서 하게 되지만 지금 도구에서의 색상 선택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프로세싱을 제공하는 색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색깔 픽업으로 원하는 색상을 찍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RGB에 대한 입력값을 적어도 좋지만 여기 하단에 있는 이 코드에 대한 색 코드를 바로 적용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바로 색으로 적용된다라고까지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찾고자 한다면 이 도구창에 있는 색상 선택을 통해서 원하는 색상을 서치한 다음에 그다음 피커로 그 부분을 지정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RGB 수치값을 직접 입력하든 아니면 해당되는 색상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해서 적용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선 색깔도 마찬가지겠죠. 자, 스트로크에 대한 부분은 석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필이라고 하는 거는 면에 대한 색깔이라고 한다면 스트로크는 색에 대한 선에 대한 색깔이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선에 대한 색깔을 선택을 한 다음에 색상을 적용하고 실행을 시키시면은 그 색깔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선에 대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 눈에 그 두께가 얇아서 이 스트로크 웨이트라는 걸 통해서 굵기를 조정해서 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색상에 대한 부분 또한 같이 설명을 좀 하였고요. 그래서 점, 선, 면, 그 다음에 면에서는 사각형, 원형, 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했던 부분들은 형태 중에서 삼각형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크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하였는데요. 자,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 세 점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세 점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 이동하면서 그 점이 어디에서 연계되는지 어느 부분이 달라지는지 그걸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점을 통해서 면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좀 해서 했고, 이 부분을 좀 다양하게 변형을 하면서 실습을 좀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크에 대한 부분까지 좀 설명을 하였는데, 아크에 대한 부분은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미리 좀 언지를 했습니다. 왜냐면 아크가 이제 파이 개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이런 파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파이라고 하는 것이 180도를 기준으로 한다. 0도부터 시계 방향으로 해서 0, 그다음에 2분의 파이, 할프, 파이, 그다음에 파이 플러스 쿼터 파이 이런 등등으로 해서 아니면 2파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360도, 0부터 360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도 1차적으로 설명을 좀 하였는데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 디그리라고 하는 우리가 익숙한 몇 도 몇 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설명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그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는 각도를 적용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디그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몇 도라고 하는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레디언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 레디안스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바로 몇 도라고 몇 도 이제 하는 것들을 적용하는 걸 좀 얘기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나와 있진 않은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45라고 한 45도라는 걸 했을 때 물론 파이라는 걸 통해서 그 부분에 맞출 수도 있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제가 45도라는 걸 직관적으로 한 상태에서 레디언스라고 하는 이런 각도를 다루는 함수를 같이 적용하게 되면은 이 레드라고 하는 것에 45도라고 하는 것이 담겨지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몇 도라고 하는 것을 활용한다면 아크라는 걸 활용하려고 한다면 레디안스라는 걸 통해서 적용하는 것을 좀 추천해서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같이 하는 예제인 스마일 그리기 할 때 같이 좀 적용을 좀 해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확인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에서 얘기를 좀 하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진행하면서 이제 스마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만들어 같이 보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 스마일이라는 걸 마크를 통해서 빈 캔버스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원형을 하나 만들고, 그 원형 안에 또 다른 눈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원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아크를 통해서 입 모양을 만드는 것까지 같이 좀 진행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같이 하면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자, 빈 화면에서 자, 사이즈에서 맨 처음에 캔버스 사이즈를 지정하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원형 타원, 원을 하나 그릴 거고 원은 x에 대한 위치값, y에 대한 위치값, 그 다음에 지름에 대한 값을 하나 입력하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원형이 하나 생겼죠. 근데 여기 안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색깔을 하나 넣어줄 거예요. 노란색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이라고 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는 명령어를 가지고 할 거고, 색깔은 외워서 하셔도 되지만 도구에 있는 색상 선택을 통해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픽업을 쭉 내린 다음에 노란색이 이게 적합하다 싶으면 색상 값을 가지고 와서 적용해서 입력해 주시면은 바로 직관적으로 색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마일의 원형을 조금 더 크게 할 예정이고요. 400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눈을 그려볼 건데, 자, 눈은 똑같이 서클이라고 하는 값을 진행할 거고 100에 250. 그다음에 물론 이건 가상의 어떤 좌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는 있다라고 미리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근데 눈의 위치가 눈에 너무 크니까 제가 80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한 150 정도로 맞춰보면은 더 가야겠네. 250 정도. 그리고 눈 크기가 너무 커서 네, 조금 더 작게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여기는 똑같은 노란색이 적용했기 때문에 눈 색깔도 노란색으로 적용한다고 얘기를 했고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 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두 개의 원형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걸 덧붙이기 개념처럼 필이라는 곳에다가
검은색은 여기라고 바로 입력해 주시면은 이렇게 검게 되고, 똑같이 이 반대편의 눈을 그리실 때는 똑같이 역시나 X값은 조금 더 우측으로 진행하고 높이 값은 똑같기 때문에 50이라고 누구이 똑같겠죠.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캔버스 전체의 사이즈에서 처음에 이동했던 220을 빼주게 되면은 그 값에 맞춰서 나머지 값의 거리값이 나온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길이에서 여기 거리만큼 뺐을 때의 나머지 값에 맞춰서 이 길이 값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작점은 똑같게 0,0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 부분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전체 캠퍼스 사이즈에서 앞부분에 대한 값을 빼주는 식으로 해서 나머지 여기 위치값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크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여기서는 아크를 했을 때 아크 역시도 중심점에서 중심점으로, 그러니까 X축하고 Y축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크에 대한 폭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도에 대한 부분을 0도에서 예를 들어서 190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꽉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선으로만 그리다고 싶다고 하면 여기다가 no fill이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적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근데 이 부분이 레디안스가 0도가 아니라 조금 더 내려온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20도가 되든 하게 되면은 이 형태로 가고, 여기서 선의 굵기를 조금 더 굵게 간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스마일도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수업 때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그 전체 지금 내용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 다룰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하였고, 마지막에 하나 더 얘기할 건 이제 마우스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좀 했는데, 그 부분들은 마우스의 위치값을 가져올 수 있는 함수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를 다루는 부분이 레퍼런스 안에서 인풋에 관한 부분에서 마우스 X, 마우스 Y라고 하는 것은 마우스의 움직임에 대한 위치값을 갖는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설명할 때 바로 이 부분을 만약에 눈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 이동시킨다 했을 때 여기에 얼굴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마우스라고 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왜냐면 마우스라고 하는 거는 매 프레임마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돌려줄 수 있는 것들을 하나의 전제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딱 한 프레임만 적용하기 때문에 첫 스타트 마우스가 첫 시작인 0,0에서 머물러 있어서 그 이후에는 움직임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이것도 하나의 규약인데, 처음에 시작하는 프로그램 처음 했을 때 처음에 초기값을 설정하는 것 하나랑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프로그램을 돌려줄 수 있는 매 프레임마다 돌려주는 그 규약 안에 넣어야지 하는 것, 이렇게 구분을 좀 해야 한다고 얘기를 좀 했고, 그 부분을 보이드 셋업하고 보이드 드로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놓게 되면은 셋업에서는 한 번만 실행되는데, 한 번만 실행돼서는 첫 번째인 사이즈, 캔버스의 사이즈를 적용해주면 된다라고 있고, 나머지 드로우 안에서는 매번 바뀌는 것들, 물론 여기 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바꿀 수가 있는데 컴퓨터는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 얼굴 위에 이런 눈이라든가 아니면 입 같은 아크에 대한 부분들을 위치시키기 위해서 눈 다음에 연속해서 드로우 안에다가 표현을 좀 한 부분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얼굴이 움직이긴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뒤에 배경이 계속 누적이 돼서 쌓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레이어 개념인데 매 프레임 맛이 똑같이 계속 그 움직임에 맞춰서 아니면 움직임하고 지금 상관없이 매 프레임마다 배경을 계속 새로 깔아주게 된다면 얼굴이 겹치는 부분이 그 또 다른 배경 겹치는 거에 오버랩 되다면서 이 부분이 마치 지워진 것처럼 없어진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 명령어의 배경색을 계속 매 프레임마다 계속 해주게 된다면 얼굴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배경들은 물론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얼굴도 계속 쌓이고 있고 배경도 흰색도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서로 이제 교차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이 부분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맵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실시간으로 아니면은 이런 인터랙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보이드 드로우라고 하는 맵 프레임마다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것 안에 포함시켜야지만이 원하는 혹은 이렇게 움직임에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예제를 만들어 보면서 설명을 하였고요. 물론 지금 제가 두 번째 시간에서도 좀 많이 나가긴 했지만 이 부분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수업 때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계속 학생들한테도 질문하면서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거는 자기가 만약에 수업 때 쭉 설명했을 때 혹은 과제를 제가 진행을 좀 과제로 좀 제출했는데 그걸 진행하면서도 좀 막힌다 싶으시면은 저희가 그 수업 때 진행했던 예제에 대한 것 저장했던 부분들 다시 열어본 다음에 확인해보고 그게 안 된다 싶으면 아까 얘기했던 레퍼런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상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수업 때라든가 수업 이후에 혹은 과제를 여러분들이 진행하면서도 그렇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보완해서 혹은 또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알려드릴 부분이라든가 체크할 부분들 위주로 다시 한번 다음 튜토리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